LAFC가 한국 선수를 또 한 명 데려온다는 소식, 사실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또 다른 한국 선수와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LAFC가 한국 팀이 됐다며 반가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입이 진짜로 성사된다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경기를 앞두고 산토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던진 역대급 만건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소식, 이강인 소식, 해외 축구 소식 계속 올라가니 구독해두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진짜 필요한 동료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LAFC가 한국 선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뢰도 높은 기자들은 이 건에 대해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거든요. 결국 국내에서 먼저 나온 가면 좋겠다 수준의 낮은 신뢰도 소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FC가 한국 선수를 또 데려오나, 역대급 친한파 구단 탄생, 손흥민에 이어 권혁규까지 노린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권혁규가 합류 반년 만에 카를스루헤를 떠날 수 있고 구단과 선수 모두 이적에 열린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LAFC의 구체적인 관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식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권혁규가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현재 LAFC의 중원은 델가도, 틸먼, 세구라를 비롯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혁규가 더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권혁규의 능력을 별 5개 만점으로 나눠봤습니다. 패스 능력은 별 3개 반, 전진 패스 능력도 별 3개 반, 창의성과 키패스는 별 2개 반입니다. 참고로 키패스는 쉽게 말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패스를 뜻합니다. 탈압박 능력은 별 3개 반, 탈압박은 상대가 압박해 들어올 때 그걸 벗겨내고 공을 지켜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건 뭘까요? 신장이 194cm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제공권과 피지컬은 별 5개, 압박과 태클 능력은 별 4개입니다. 제공권은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는 능력이죠. 즉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역할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필요한 동료는 누구입니까? 바로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LAFC 경기를 볼 때마다 답답한 이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없다 보니 정작 손흥민 선수가 중원까지 내려와서 직접 볼을 소유하고 직접 패스를 뿌리고 있잖아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불꽃 없는 엔진입니다. 마무리할 선수는 있는데 연료를 넣어줄 선수가 없으니 결국 마무리해야 할 사람이 내려와서 연료까지 나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구라와 똑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저 한국 선수라는 이유로 데려온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협회를 왜 비판합니까? 인맥 축구 한다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LAFC에 있으니까 권혁규도 한국인이네. 그럼 둘이 같이 뛰어봐라. 1부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도 아니고 2부리그에서 그저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를 그런 이유로 데려온다면 축협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결국 인맥 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링크 자체가 상당히 짜증나는 소식이라고 봤고 그래서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권혁규 선수를 깎아내리냐?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냉정하게 봅시다.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필요한 건 카를로스 힐처럼 패스를 정확히 넣어주는 선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연결됐다고 해서 박수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온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와서 무엇을 합니까? 세구라와 비교의 장점이라고는 키가 커서 공중볼을 딸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를로스 힐 같은 유형입니다. 지난 올스타전에서 정말 잠깐 손발을 맞춰봤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그야말로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줬고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뒤에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확히 배달해줬고 그 결과 발리 슛까지 나왔죠. 딱 한 경기, 그것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LAFC에서 그나마 이런 플레이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선수는 틸먼과 델가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능력치를 비교해보면 짧은 패스, 전진 패스, 키패스, 스루패스, 시야, 크로스, 세트피스까지 카를로스 힐은 전부 별 5개가 나옵니다. 결국 LAFC에는 힐 같은 선수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한국 선수 중에 이런 유형이 연결됐다면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권혁규 선수라면 영입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소신껏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 영입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원에 비슷한 유형이 한 명 더 쌓이면 감독은 자연스럽게 수비적인 조합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도 체력이 빠져있는 선수에게 그 부담이 더해지는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토스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역대급 망건이 나왔습니다. 원문 인터뷰 영상 삽입 구간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소링턴 단장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런데 산토스는 인상을 살짝 쓰면서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한 달째 계속 이야기해오지 않았느냐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LAFC에 있는 선수들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죠. 이어서 구단에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신은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적 시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고 자신은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대형 영입과도 같은 두 명이 스쿼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상으로 계속 결장 중인 팔렌시아와 제수스를 두고 이들이 복귀하면 그게 곧 영입 효과라는 말이죠.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보다 더 답답한 답변이 있을까요? 더 얼탱이가 없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내 역할은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최악의 망건이라고 봅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네 감독이 공간이 열리면 슈팅을 때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이게 바로 선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감독의 능력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입으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는 대신 말티를 키우다가 그 말티는 부상으로 9월 중순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테이션, 즉 선수들을 번갈아 기용하는 운영까지 꼬여버렸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은 그대로 갈려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리그 2 연파에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반면 시모네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그동안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입하자마자 저기가 약점이니 공간이 나면 슈팅을 때리라고 짚어줬고 선수는 곧바로 답을 냈습니다. 이런 감독과 비교하면 산토스 감독은 볼 때마다 답답함이 쌓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LAFC에 부족한 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유형입니다. 중원에 한 명을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앞에 공을 정확히 놓아줄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 선수라는 이유만 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친다면 그건 보강이 아니라 문제를 한 겹 더 덮어두는 일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상대에게 허락증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의성을 포기하는 순간 상대는 마음 놓고 우리를 압박하게 되니까요. 사실 저는 원래 이번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상 올려달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내일 경기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내일 골을 터뜨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 마감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FC 제발 카를로스 힐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만 데려옵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혁규 선수 영입 반가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걱정이 앞서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적 시장 마감까지 LAFC가 실제로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